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자, 제 채널에 댓글에 중력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중력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력 때문에 이 태양계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지구도 돌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뭐 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에는 달이라는 위성이 존재하잖아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죠. 자, 이 달은 지구를 1초에 약 1000m씩 1km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초당 29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력이라는 게 과연 작동을 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중력 때문에 작동을 한다면 저희는 이 지구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가 축구를 차면 공을 발로 차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띄우기도 하고 패스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비행기도 날고 하는데, 일단 모든 물체는 공중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밀물 썰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홍수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죠. 1초에 29km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또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데 1초에 1000m씩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초에 29km씩 회전하는 있는 지구가 이 달을, 위성이니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달을 데리고 가요. 나는 1초당 29km로 데려가는데 얘도 이 중력에 의해서 데려간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나 중력이 강하겠어요. 그쵸? 중력이 강한데 이 달은 또 초당 1000m씩 1km씩, 그러니까 1km로 할게요. 1km씩 이 지구를 공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29km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29km로 움직이는 이 지구를 따라서 딸려가는 거죠. 딸려가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딸려서. 그렇다면 이 지구의 중력은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1초에 가면서 이 달을, 끈앞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중력이 끈앞풀인가요? 달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달을 데리고 갈 때, 이 달이 여기에 있을 땐 뭐 그렇다고 쳐요. 데리고 간다고 칩시다. 근데 달은 또 이쪽에서도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또 여기 있어요. 자, 지구는 이렇게 가고 달은 요렇게 오겠죠. 1km로 1km 가고 얘는 29km 갑니다. 자, 뒤에 있을 때는 데리고 간다고 쳐요. 중력으로. 그러면 이 앞에 있을 때는 중력으로 얘를 어떻게 데려가죠? 이렇게 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일로 가고 있잖아요. 이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달과 여기 있는 달은 땡겼다 쳐. 여기 있는 달을 땡기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잖아요. 그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달은 또 이거를 기가 막히게 피해요. 기가 막히게 피해서 또 다시 가고. 자, 여기에서 중력이 과연 존재를 하는 걸까요? 이 중력이 있다면 100% 부딪혀야 되는 거죠. 당겨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것도 당겨야 되고, 도망가는 것도 당겨야 되고, 항상 당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기다 보면 만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물도 이렇게 당긴 것을 계속 당겨야 되고, 얼마나 강하면 물을 다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중력은 없다. 중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상 30km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거, 그걸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인디언이 진흙에 빠져가지고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흙에 빠졌는데 이 진흙이 밀도가 있어서 단단하다고 하면 발을 딛고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밀도가 흐물흐물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휘저어도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기압표가 있습니다. 이제 공기 기압표고요. 지표에 있을 때는 1입니다. 1. 자, 여기는 고도예요. 고도. 고도가 1kg, 그 다음에 10kg, 그리고 20kg. 자, 보통 요 라인에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행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압 차이는 지금 보통 지표에서 볼 땐 이게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 약 한 이쪽 중간쯤 보면 0.5기압 정도 되겠습니다. 0.5기압. 자, 비행기는 여기서 날아다닐 때 위에 있는 공기의 밀도보다 아래에 있는 공기의 밀도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일단 밀도를 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속도죠. 속도. 자, 우리가 속도를 빨리 나오면 공기에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바람이 안 불어도 내가 달려가는 속도가 빠를 때 이 공기는 가만히 멈춰 있지만 내 손에 어떤 느낌 같은 거가 내 손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제 공기가 그만큼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속도를 계속 낼 경우에 이 공기의 압력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비행기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기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무중력을 경험하는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에너지를 쓰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고도를 계속 날아갈 수 있잖아요.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근데 이 무중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을 끕니다. 엔진 오프하죠. 엔진을 오프하면 결국은 속도는 감소하고 비행기 고도도 점점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가 있어야 될 밀도는 이 공기 중이 아니라 이 지표까지 내려와야겠죠. 이 내려오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대 높이. 왜냐면 안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 속도를 제어를 하죠. 엔진을 오프시키면 밀도에 따라서 이 속도가 줄어들고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 하강을 할 때 이 비행기 실내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자유 낙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무중력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중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중력이 작용한다면서요. 중력이. 그쵸?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엔진을 껐어요. 엔진을 끄고 자유낙하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미 중력은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중력 체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무중력 체험. 이것은 결국 밀도 때문에 떨어지는 그 자유낙하에 의해서 결국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공기 중에 이제 내 몸이 뜨는 체험, 이걸 표현을 무중력 체험이라고 한 거겠죠. 로켓이 단지 이제 폭발력만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지표에서 로켓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 지표는 밀도가 고밀도죠. 고밀도. 그렇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엔진에서 점화가 일어나고 밑으로 힘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로켓이
상승을 하겠죠. 이 상승을 하는데, 자, 비행기 고도가 있는 예를 들어서 20km까지는 예를 들어 어떤 폭발력으로 인해서 이 공기 밀도가 존재를 하고 약 0.5 정도는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폭발력을 내면서 이 공기를 밀어내면 우주선이 로켓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밀도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생깁니다. 이 공기를 얼마만큼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 로켓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자주자주 보다 보면은 로켓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눕습니다. 누워요. 왜 누울까요? 요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눕는 겁니다. 속도는 있지만. 자, 그래서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컵에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요. 얼음을 딱 넣으면 얼음이 이렇게 물에 뜹니다. 밀도가 낮아서 물에 뜨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실험은 안 해봤지만 물보다 가벼운 밀도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기름, 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얼음은 이 기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기름이 밀도가 만약 0.4 그리고 얼음이 0.6 그리고 물이 뭐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부어도 이 기름 위로 얼음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켓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어떤 통 안에 지금 이제 드론을 넣어 두고요. 점점 공기를 빼는 진공의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드론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잠깐 시청해 볼까요? 자, 현재는 이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 잘 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 호스를 따라서 공기를 지금 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밀도가 이제 거의 제로 상태로 가까이 되고, 이 드론은 굉장히 작은 드론이에요. 굉장히 가볍겠죠. 그런데 공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프로펠러를 돌려도 이 드론은 날지를 못합니다. 방향도 전환을 못하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영화에서 보면 아니면 뭐 나사에서 찍는 영상을 보더라도 이 밀도가 없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이게 프로펠러를 날리고 공기를 날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지구에서 쏘아 올린 로켓가 도킹을 시작합니다. 도킹을 시작할 때 이곳을 센터를 잘 맞추기 위해서 좌로 에어도 쓰고 우로 에어도 쓰고 사방팔방으로 에어를 막 쏩니다. 팍팍팍 쏘는데 여기 다 공기가 진공 상태잖아요. 뭐 꼭 진공이 아니더라도 거의 밀도가 없잖아요. 밀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에어를 쏘고 이 몸뚱아리를 센터에 맞출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센터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도킹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주가 없고요.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갔다 치고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센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밀도 얘기를 계속하고 진공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주로 나가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 영상은 지금 진공 챔버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공기를 다 뺐더니 사람이 쓰러지는 영상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우주복만 입고 버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우주에서 우주복만 입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우주선도 고치고 생활도 하고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렇게 뭐 체크도 하고 뭐 이런 나사 영상들을 한참 봅니다. 요 하면은 이제 코카콜라 캔을
일단 진공 챔버에 넣고 공기를 이렇게 빼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공기를 빼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를 빼내면 밀도가, 외부 공기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어떻게 됐죠? 코카콜라 캔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왜 터질까요? 일단 내부의 밀도가 외부 밀도보다 이게 높았고요. 밖에는 밀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밀도는 평균치를 맞추고자 합니다. 평균치. 이 밀도가 여기 있는 곳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 캔이 터져버린 거죠. 사람이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면 내 몸속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퍼져 나갑니다. 네. 내 혈관 바깥을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혈관 바깥으로 피가 다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밀도가 낮고 나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은 다 그래서 바깥으로 눈에서도 피가 나오고 귀에서도 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는 높은 밀도하고 낮은 밀도가 만나게 되면 높은 밀도가 낮은 밀도에게 내 몸을 던지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폭파. 자, 현재 이게 라이브 중계 중에 이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이 망치하고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주 정거장이겠죠. 자, 여기에서 우주 정거장이라면 손 두 개를 놓았을 때 이 물체들은 떠 있을까요? 떠 있어야겠죠?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중력 상태입니다. 자, 망치 떠 있네요. 자, 카드는요? 둘 다 손을 놓을게요. 오, 카드는 쏙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중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된 거죠? 마술입니다, 마술. 대박. 자, 이분도 지금 보시면 우주 정거장 라이브 중에 뭐 공을, 지구본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을 잘 봐주세요. 갑자기 인형이 하나 생깁니다. 갑자기 인형이 생겨요. 자, 인형이 생깁니다. 생기죠? 그리고 그 인형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갖고 노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가는 우주인들은 다 마술사예요. 쇼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술사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마술을 우리가 보고 진짜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우주 정거장 ISS 얼마의 높이에 떠 있죠? 약 400km 높이에서 이렇게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주 정거장이 400km 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대륙권까지 약 20km, 여기까지 이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성층권을 지나 또 중간권이라는 곳이 있고 열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열권이 약 500km이니까요. 지금 이걸 다 합쳐도 100 얼마 킬로잖아요. 그러면 이 ISS는 열권이라는 곳을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열권이라는 건 여기가 열권인데요.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입니다. 열권은 자 보통 기본적으로 1000도에서 약 200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직접 쐬면은 약 2000도, 태양을 간접 쐬면은 약 1000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0도 이상이라는 거죠. 1000도 이상이 되는 곳을 이렇게 우주정거장은 계속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도 이상이 되는 곳에서 이게 우주정거장이라고 가정을, 이건 귀환선인데 우주정거장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요. 이것도 어차피 열권을 통과를 해서 지구로 귀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우주정거장에. 그러면 이 1000도라는 열이 이 안으로 투입이 안 되는 걸까요? 에어컨을 아무리 빵빵하게 털어도 더워서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 대박인 거는 우주정거장 바깥으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서 떠다니면서 어딘가에 무슨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우주복은 도대체 어떤 재질로 만들어서 이 1000도와 2000도를 넘나들면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자, 혹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1665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네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다면은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걸 짚어봤을 때 이 열권, 지상으로부터 400km 떨어져 있는 열권이라는 곳에 우주정거장이 존재를 하고 그 우주정거장에서 사람이 나와서 작업을 한다. 이런 영상은 결국 거짓말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건데, 이거 굳이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